안녕하십니까. 신주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외국인 비중이 61% 넘는 마을 이민청이 저출산 해법. 네, 외국인 비중이 61%가 넘는 마을이 생겨난 겁니다. 네, 서울뉴스통신에서 전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외국인 투표권도 주고 저출산 해법이 외국인이다. 그리고 이 사실상 350조라는 엄청난 돈을 2005년 이후부터 쓰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는 복합적인 문제다. 결국에는 대한민국을 학벌주의, 외모지상주의, 황금만능주의, 출세제일주의 이것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 집값이라든지 또는 양육환경 또는 육아환경들이, 교육환경들이 너무나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계속 또 간접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출산 문제를 일부러 해결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외국인 문제로 해결하면 된다 해갖고 외국인들을 계속 들여오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외국인 비중이 61% 넘어가지고 지상 천국이 벌어질 줄 알았더니 범죄 예방, 치안 간담회, 그래서 이 범죄 문제가 아주 심각해진 겁니다. 그래서 마약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해달라. 그러니까 정부가 항상 하는 일들이 이런 겁니다. 그냥 땜빵만 하는 거예요. 땜빵. 저출산 돈 배정해 해가지고 막 1년에 뭐 그냥 수십조를 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아무런 문제 해결을 못하고 책임도 지지 않고, 그리고 나서는 다 국민 탓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애 안 낳고 국민들이 결혼 안 한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 상황들도 보면은 외국인 가지고 해결하면 돼 땜빵 정책 내놨는데, 결국에는 외국인 비중이 61%가 넘는 마을에서 이 범죄 예방 좀 해달라, 이 지금 마약 폭력 강력 범죄 대책 좀 세워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이 한동훈은 이민청 설치를 위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고, 또 이 김영록 지사라는 사람은 이민청 설치 지지한다 이러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한동훈이 또 이제 대선 주자로서 부상이 되니까 또 한동훈 만세 부르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게 앞으로 이제 외국인 마을이 이렇게 61% 넘는 마을들이 많아지면서 범죄가 많아졌다, 세금 내라. 국민들은 계속 세금만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 범죄가 많아져서 치안 인력들을 늘려야 되니까 세금 내라. 국민들만 또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이다. 불법 체류자는 매달 3,000명, 4,000명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불법 체류자 42만 2,000명이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우리 국민들이 그냥 한동훈 만세 부르고 김건희 만세, 윤석열 만세, 이재명 만세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언제까지 이재명 만세, 윤석열 만세, 김건희 만세, 또 한동훈 찬양하고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국민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반듯하게 세워놔야 된다. 그 스위스는 10만 명이 18개월 동안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여요. 그 우리나라도 국민투표에 붙이자. 외국인 투표권 폐지, 국민투표에 붙이자. 또 이 외국인 정책 잘못됐다. 그리고 저출산 정책 간접지원 없애버리고, 지금 사실상 한 명당 2억씩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인데 왜 자꾸 직접 지원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서 직접 지원으로 하는 것도 국민투표에 붙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그냥 이재명 만세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네, 한동훈 만세 부르고 있고,
그 나라가 망해도 싸다라는 생각을 어떨 땐 해요. 예, 나라가 망해서 거지가 돼야지 이 국민들이 정신을 좀 차릴까. 계속 그냥 윤석열 만세, 그냥 김건희 만세. 아니, 보기가 싫습니다, 저는. 네, 국민들이 왜 정신을 못 차릴까. 이 국민들이 나라가 그냥 망해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떠돌아야지. 그래야지 그때 정신을 차릴까. 이스라엘이 그냥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고 헤매야지 그때도 정신 못 차릴까. 참 저는 답답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된다. 더 이상 이재명 만세, 김건희 만세, 윤석열 만세, 한동훈 만세 그만 부르고 스스로 주인이 될 생각을 해야 된다. 스스로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나는 노예예요, 나는 노비니까 제발 한동훈 구주가 좀 구해주세요, 이재명 구주가 구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정치꾼들은 그냥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게 현 실태다라는 것입니다. 네, 고려인 신분 위주에서 재외동포 비자 장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결국에는 이런 비자 장사가 결국엔 불법 체류자로 연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일보에 보세요. 여기 1,000만원에 법무부 직원이 비자 장사했다. 비자 받고 1,000만원 받고 비자 장사하는 거야. 왜? 1,000만원 받고 비자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한 달에 뭐 200만원 300만원 벌면은 그거 뭐 몇 년, 뭐 몇 달만 일하면은 이 돈 갚으니까 이 비자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자 장사. 예,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냥 뭐 만세 부르는 거예요. 만세. 법무부 만세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여기 베트남 대사관 영사가 비자 장사 53명 불법 체류. 영사가 비자 장사한다. 내가 이 얘기 계속했는데 내가 막 협박을 받았어요. 협박. 네, 그래서 감히 대한민국 영사가 비자 장사한다라는 헛소문을 퍼뜨린다고 내가 영사가 나를 아주 대면해가지고 나를, 협박이죠. 사실상 협박이죠. 예, 그래서 법적 책임을 물게 하겠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지금 구속됐네. 응? 어떻게 할까? 그 영사 그냥 내가 협박자로 쳐놔야 되나?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활개치는 불법 브로커. 그러니까 이 브로커들이 법무부 직원이나 또는 영사들하고 연계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외국어를 좀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나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영사가 한 명당 400만 원씩 받고 비자 주고 있습니다. 또 뭐 어떤 공무원이 와가지고 비자 준다고 합니다. 근데 뭐 공무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봤을 때는 브로커랑 연결이 됐겠지, 이렇게 공무원하고. 그래서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이게 법무부 직원이 비자 장사 1,000만 원 혼자 못하지. 어떻게 법무부 직원이 혼자 하겠어요? 브로커랑 연관돼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 체류 연장 청탁과 함께 27차례에 걸쳐 1,100만 원 받고 비자를 갱신해줬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비자 체류 연장에 필요한 외국인을 소개해준 비행정사 측, 요거 봐요. 요 행정사들이 연계된 거예요. 행정사들이. 그러니까 이 행정사들이 훌륭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쁜 놈들은 요 전관 현관 유착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공무원 출신이다, 내가 뭐 법무부 출신이다, 내가 외교부 출신이다 해가지고 연계돼 가지고 이 뭐 술 한잔 하면서 뒷돈 주게 되면은 이 비자 장사 할 수 있겠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무단 이탈. 내가 얘기했잖아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 가는데 1,000만 원을 받는다니까. 1,000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을 받고 이 비자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경찰이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2주 동안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선생님 글 보고 제가 전화를 드렸다. 그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공무원들 조사해라. 공무원들 당연히 생각해봐라. 자, 이거 누가 최종 결정자냐? 공무원. 네, 그러면 그 공무원하고 브로커들이 연계되어 있다. 누구한테 실권을 줬냐? 보니까 결혼 이주 여성들 또는 이주 외국인들한테 줬대. 그러면 그 외국인들이 당연히 자국민들하고 연계돼 있지. 그리고 그 자국민들이 떠날 때 그 나라의 공무원들하고 연계돼 있지. 그러면 그 1,000만 원이라는 돈이
그 나라, 그 외국 그 나라의 공무원들한테 들어가고 최종 결정자인 한국 공무원한테 들어가지 않겠냐. 답이 뻔히 나오지 않느냐. 이거 공무원 안 끼고 할 수 있느냐. 아니, 다 여기 답이 나오잖아요. 여기 1,000만 원 받고 법무부 직원이 비자 장사했다. 또 베트남 영사가 비자 장사했다. 내가 이 얘기를 했다니까요. 영사 앞에서. 그랬더니 내가 영사 앞에서 이거 베트남 사람들이 영사가 4천만 원, 400만 원씩 받고 비자 발급해 준다 그랬더니 나를 법적 책임질 수 있냐고 막 거기서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왜 한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애국심 때문에 한다. 내가 딱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영사가 선생님 죄송합니다. 뭐 언제 시간 되실 때 식사 한번 하시죠. 내가 왜 당신하고 왜 식사를 해요? 난 시간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영사하고 왜 식사를 합니까? 그 사람하고. 그래서 내가 거절했어요. 거절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도 또 충북 보은서 베트남 계절 근로자 7명 무단 이탈. 이게 1,000만 원씩 돈을 주고 온다라는 이 구조가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계속 얘기하잖아. 내가 법무부 직원한테도 계속 얘기하고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게끔 해라. 그래서 자꾸 여기서 인권 문제 일어나고 성추행 문제도 막 일어나고 하니까 적어도 한국어 초급 2급 정도, 그러면 한국어 능력 시험 2급 정도,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얼마예요, 또 이게 뭐예요, 누구예요, 언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정도 수준만 알아도 사람들이 기초 의사소통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아니면은 내가 이번에 아세안 출장을 가서 일본의 행태를 보니까 일본 이 사람들이 밥 먹고 거기서 기숙하면서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 능력 시험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사람들을 기업이 와가지고 직접 채용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도 사장들이 와서 면접을 보고 있는 거예요. 면접 보고 저 사람 괜찮다. 그러니까 바로 채용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 해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진짜 아까 뭐 행정사들 보니까 이렇게 연루돼 가지고 비리 저지르는 사건이 있는데 차라리 그냥 개방해라. 직업 소개소한테 다 개방해 가지고 직업 소개사들 중에서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가서 직접 자기들이 기업하고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직업 소개로 연결시켜줘가지고 투명하게, 그리고 비용이 내려가게. 투명하게 하면 비용이 내려가죠. 경쟁이 붙으니까 직업 소개소에 맡겨라 그냥. 그게 현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계속 이거는 반복이다. 반복이다라는 거예요. 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탈 막을 방안이 없나, 이런 얘기면 맨날 그냥 탁상 공론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심각한 문제고, 외국인 비중이 61% 넘는 이러한 마을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민청이 해법이다. 우리 국민들이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한다. 우리는 능력이 안 된다. 또 이민청 만들어 놓고 세금 또 공무원들 늘리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이것도 하나의 이권이야, 이권. 여기도 또 하나의 이권 카르텔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쪽에 이제 쫙 줄 서겠죠. 줄 서서 여기 이제 비리들 막 터지겠죠. 이민청에서 뭐 돈을 받고 비자 장사를 했다. 또 여기도 보면 영사가 비자 장사, 이거를 영사 법무부 직원에서 이민청 직원이 했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지 않겠는가.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